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탈원전과 친원전으로 나뉘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독일이 탈원전 시대를 맞은 것과 달리 원전이 계속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맞서는 주장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오늘은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해외에서 우리 원전 기술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언론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어느 정도인 건가요? 우리가 UAE의 원전을 네. 이제 수출을 하고 나서 그냥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정해진 예산 안에 건설을 완료하는 거를 네. 보고 나서 더욱더 관심이 이제 커졌고요. 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시기에 딱 건설이 돼야지 좋은 거거든요. 이게 네. 10년씩 뭐 15년씩 미뤄지면은 그거는 싫다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비용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기에 시공을 하고 적기에 완료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트랙 레코드죠. 네. 실제로 보여준 네. 것도 있고 설계 자체가 미국 인증도 받았고 유럽 인증도 다 받았습니다. 네. 특히 또 미국 인증을 받은 설계는 미국 설계 빼고는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가 미국 인증을 받은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미국 어디에 지어도 안전성은 오케이다 네. 라는 인증이기 때문에 안전성에서 괜찮죠. 그리고 이거를 제때 시공할 수 있느냐? 이미 입증이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굉장히 크죠. 그렇네요. 제때 시공을 해줘야, 뭐 안전성이야 당연히 고려돼야 될 부분이고, 제때 시공을 해줘야 뭔가 돈을 빌려서 공사를 지었을 때 이자 비용 같은 것들이 덜 드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비용으로 이제 추산을 할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하루하루가. 네. 거론되는 나라 중에 폴란드, 체코 이런 나라들이 우리 원전 기술을 이제 드리려고 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그 폴란드에 지금 입찰 넣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또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에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가 그 미국 기술을 네. 이제 이전을 받아서 우리 기술로 만들고 또 APR 1400이라는 한국형 고유 모델을 이제 완성을 했죠. 네, 그게 이제 원전 기술의 네. 이름인 네. 거군요. 네. APR 1400. 1400이 네. 이제 1400메가와트짜리 네. 원자로라는 이름인데요. 그거를 기술 자립을 하고 나서 입찰을 들어가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동반자 혹은 협력자였다가 경쟁자가 된 거죠. 같이 이제 기술을 만들어서 네. 판매를 하다가 그렇죠. 내 기술을 네. 이제 가져갔고 네. 자기 기술을 만들고 그런데 일부를 우리 걸 가져가다가 이제는 일부도 우리 걸 가져가지 않을 만큼 이제 컸으니까 네. 이제는 경쟁자가 된 거고 견제구를 날린 거죠. 네. 이제 소송이라는 네. 제가 볼 때 약간의 무리수인데요. 네. 사실 엄연히 우리가 그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서도 다 존재하고 있고 기술 자립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무리한 소송을 해서 견제구를 이제 날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견제구를 어쨌든 미국 회사다 보니까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뭐 힘이 세다고 할 수 있는 형님 나라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 경쟁에서 우리나라 그 APR 1400이라는 기술이 얼마나 유리하고 어떤 점에서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째 안전성에 있어서는 네. 미국하고 유럽 인증을 다 받았기 때문에 네. 미국, 유럽 어디에 지어도 안전성 문제는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통과. 네. 그 다음에 경제성이잖아요. 네. 경제성은 사실 입찰할 때 써내는 서류 그 액면가를 그대로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 자체도 우리가 경쟁 국가보다는 월등히 경제적이고요. 네. 그리고 입찰을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류엔 저렇게 썼는데 실제 저 가격이 될까? 네. 저 기간에 될까? 네. 한국을 봤더니 실제로 했고 네. 미국이나 프랑스를 봤더니 실제보다 한 2배, 3배 걸렸고 가격도 2배, 3배가 됐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찰 서류 평가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일 네. 경쟁력이 높은 상태죠. 네, 뭐 다만 이제 좀 정치 외교적인 부분에서 폴란드 쪽에서도 고심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맞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우리 기술이고 또 경제성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기술적인 면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 자립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많이 된 상태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이게 된 건가요? 기술 자립은 완전히 100%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네. 완료가 됐고. 우리 신한울 1호기가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가동이 이제 들어갔는데요. 네. 거기에 들어간 기술적인 뭐 설계 기술이라든지 뭐 제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순수 국산으로 100% 이제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국산으로 100% 됐다라는 것은 부품부터 건설 설계 그리고 설계 건설까지 완전히 다 우리 기술이 네, 됐다는 맞습니다. 얘기인가요? 그럼 네. 신한울 1호기가 지금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는 없죠. 네. 없고 아까 말씀드린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는 뭐 2개 인증을 다 통과할 정도고요. 네. 그 인허가 과정에서 뭐 있었던 문제들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아닌 것도 있었고요. 네. 다 이제 해소가 다 된 거고 실제 상업 운전을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뭐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그 APR 1400이 폴란드 그 수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40조 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체코, 폴란드, 네. 뭐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데는 이제 많이 이제 네. 있고요. 네. 뭐 경쟁력이 가장 강하니까 뭐 그거에 우리 강점이고 예. 사실 정치적으로는 좀 약합니다. 약한데 그걸 뭐 좋은 패키지로 또 네. 만회를 해야죠. 네, 또 가성비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선택할 측면이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좀 줄이자, 그러니까 탈원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원전을 좀 줄여가자. 이게 너무 위험하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원전을 사용하자라는 목소리가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계속해서 좀 밀어붙이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가능하고 독일하고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 상황 때문에 독일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네. 연정을 하다 보니 녹색당의 탈원전 요구가 관철될 수밖에 없는 네. 정치적인 지형에 탈원전을 한번 뒤집으려고 2010년경에 하다가 후쿠시마 사고가 나는 바람에 네. 그대로 굳어버린 거죠. 굳어서 어떻게 보면은 돌아갈 길이 없어서 그냥 쭉 직진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독일이 되겠고요. 네. 그럼 직진을 하는데도 어떻게 직진을 지금까지는 할 수 있는가? 주변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독일의 원전은 없앴지만 주변국들은 원전을 짓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폴란드, 체코도 다 주변국들이에요. 그렇죠. 원전을 하겠다는 나라들, 그리고 수력을 가지고 있는 북쪽의 노르웨이나 스웨덴, 스웨덴 또 원자력도 있죠. 네. 그리고 프랑스 원자력이 있죠. 폴란드는 석탄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체코, 뭐 원자력, 석탄 이런 나라들이 쭉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 밤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더라도 밤에 전기를 주변국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독일이 뭐 유별나게 탈원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유럽 대륙 전체로 그러면은 확대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독일하고 똑같은 정책을 다른 나라들이 한다 그러면 낮에 태양광 전기가 남을 때는 같이 남죠. 네. 근데 밤이 되면 같이 대책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만큼의 기술이 도달하지 못한 근데 상태인 거군요. 해가 뜨고 지는 거는 우리가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밤에 쓸 수 있는 태양광이 나오느냐? 네. 그건 아니죠. 네. 네. 뭐 나중에 여쭤볼 텐데 그걸 저장을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기술들이 좀 발전을 하면 재생에너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그건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그런데 지금 앞서서 이제 독일은 주변국들 덕분에 어떻게 보면 탈원전도 가능한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변국들 같은 경우는 그 몇 해 전에 주변국들도 조금 원전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원전을 짓고 지금 폴란드나 체코에서도 우리나라 기술을 수주하려고 하고 가져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원전을 다시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 좀 배경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아주 대폭 줄여서 네. 탄소 중립으로
가야겠다는 계획이 그렇게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는 전기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을 테니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원전을 그냥 가동을 하면서 다른 거를 확충을 해나가면 원전 비중이 자연스럽게 줄어서 지금의 한 75% 되는 게 한 50% 수준까지 될 수도 있겠다. 네. 그걸 이제 탈원전이라고 오해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탄소 중립으로 가려고 보니까 네.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가솔린 휘발유 차가 이제는 전기를 쓰죠. 네. 그 댁에서 라면을 하나 끓이셔도 가스레인지 네. 쓰시다 이제 인덕션 쓰시죠. 그렇죠. 인덕션으로 많이들 바뀌었죠. 챗 GPT 쓰면서 데이터 센터의 슈퍼컴퓨터까지 이제는 엄청나게 전기를 네.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전기 수요가 막 늘어요. 네. 그러면 원전을 그냥 그대로 두면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네. 프랑스도 신규 원전을 짓기로 하고 네. 또 소형 모듈 원전을 또 개발해서 그것도 집어넣기로 하고 네. 해서 원전을 더 늘려야지 탄소 중립을 갈 수 있겠다. 네. 그래서 탄소 중립 차원에서 원전의 중요성이 더 확 커진 거죠. 전기를 오히려 이제 많이 탄소 중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전기를 오히려 많이 써야 되고 또 그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 또 원전이 필요로 하고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좀 인식하게 되면서 이거 줄여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24시간 쓸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 건 네. 사실 수력하고 원자력 두 가지입니다. 네. 수력은 자원이 허락을 해야지 네. 되는 건데 원자력은 우리가 마음을 먹고 잘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원자력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네. 앞서서 그런데 그 독일에서도 정치적으로 2010년쯤에 탈원전 정책을 좀 걷어들이려고 하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면서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직진하고 있는 면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런 좀 걱정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든가 이런 원전 사고들의 위험성들을 보면서 바닷물 오염수 같은 경우도 좀 계속해서 위협을 주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소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유럽 연합에서 사실 원자력을 청정 기술로 분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막 다툼들이 있었죠. 네.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의 공동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유럽 의회는 정치적인 네. 데니까 과학기술적인 거는 이 공동연구소에 맡긴 거죠. 맡겨서 원자력이 그럼 친환경이냐 아니냐 살펴봐라 했을 때 안전성 측면에 있어서 똑같은 양의 전기를 만드는데 사망자 수를 비교를 해봤다. 그랬더니 태양광이나 풍력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후쿠시마는 우리 내리 속에 네. 아주 깊게 딱 박혀 있는데 네. 사실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생길 수 없다라는 게 IAEA나 그 WHO의 네. 보고서의 결론이고요. 네. 이유는 방사선 피폭이 있었으나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고는 날 수도 있습니다. 확률은 무지하게 낮지만 사고는 날 수도 있어요. 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기계는 고장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가 나더라도 후쿠시마 같이 원자로가 녹아내리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밖으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는 후쿠시마 같은 결말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건물이라고 하나요? 그 모양 자체나 뭐 설계 자체가 후쿠시마 원전과 우리나라 원전이 좀 다른가요? 네, 경락 건물 자체가 네. 그 후쿠시마 경락 건물하고 비교를 한다면 네. 동일 그 용량으로 이 부피가 5배 큽니다. 우리나라 원전이요? 예, 우리나라 네. 경락 건물이 5배 크기 네. 때문에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경락 건물 안에서 다 가둬지는 거죠. 네. 실예로 미국에서 79년에 우리나라 경락 건물하고 같은 설계를 가진 원전에서 사고가 났어요. 네. 후쿠시마처럼 원자로도 녹아내리고 했지만 밖으로 방출된 뭐 의미 있는 방사성 물질은 없었습니다. 네. 뭐 사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방사성 피폭량은 작지만 몸에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영향을 주다 보면은 뭔가 이제 변화가 생기고 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우려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는 뭐 논문이나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까? 예, 우리 몸에서 뭐 암이 생긴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을 네. 오랫동안 드셔야 되는 거지. 네.
뭐 작은 양을 오랫동안 드신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는 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피폭이라는 건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길 정도로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설령 원전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네. 그 정도 피폭을 우리나라에서 받을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자체는 후쿠시마 원전보다 이제 5배 정도 크기 때문에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와서 오염수 같은 것들이 생길 염려도 없고, 일단 방사선이 흘러나와도 피폭되는 게 아주 소량일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을 해주신 거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난 사고 자체가 네. 이제 실예가 되는 네. 거고요. 설계 자체가 다릅니다. 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바퀴는 펑크 날 수가 있죠. 근데 기차는 바퀴가 펑크는 나지는 않죠. 네. 근데 바퀴인데 왜 펑크가 안 나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질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 정도로 다른 설계가 네.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서 그 태양열 얘기해 주시면서 낮에 쓰고 밤에 안 쓸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자력을 계속 이용해야 되는 이유 중에 계속 꼽아주시는 것들이 재생에너지가 그걸 다 보완하지 못한다,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걸 저장했다가 다시 쓸 수는 없나? 그러니까 낮에 많이 만들면 밤에는 저장한 것 갖고 쓸 수는 없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면 충분히 원자력을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네. 양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2050년에 이제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요. 네. 2050년에 비 오는 날 하루를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하루치 정도를 배터리에 저장한다. 네. 그러면은 돈으로 따지면 한 1,000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000조 원이요. 가능하지만 네. 가능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천문학적인 액수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저장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뭐 장마 기간에 한 달 정도 비가 온다. 그럼 한 달치는 계산을 해보면 이게 계산이 잘 안 돼요. 또 돈을 얼마를 들여야지 될지. 네. 네, 그 정도 스케일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발전을 할 수 있는 네. 청정 에너지원이 꼭 필요한데 네. 그런 의미에서 원자력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만 하는 거죠. 가격적인 측면에서 차이로 봤을 때 원자력과 그 태양열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로 하는 것들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좀 차이가 나나요? 지금 원자력 우리가 이제 전기 요금을 내는 네. 거는 킬로와트 아워당 네. 한 140원 정도 네. 조금 올라서요. 네.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사실은요 지금은 네. 140원 정도를 내는데 원자력은 한 50원 정도에 만듭니다. 네. 5, 60원에 만들어요. 네. 근데 태양광 뭐 그다음에 LNG, 네. 뭐 풍력 이런 것들은 200원이 훌쩍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따지자면은 적어도 한 4배에서 차이가 5배 나네요. 정도 네. 차이가 나는 정도 수준이죠. 네, 여러 면에서 뭐 위험한 부분이 이제 좀 생각보다는 적다고는 하시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러니까 기계는 고장 날 수 있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생산해내는 양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이용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그 비용에는 사용 해결료 이제 처리 처분하는 네. 것하고 발전소 해체하고 네. 하는 비용까지 싹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 얘기 나온 김에 한 여쭤볼게요.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문제도 계속해서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해로움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발전이 되고 있습니까? 뭐 기술은 이미 다 있습니다. 네. 있고 이제 장소를 찾아서 네. 거기다가 만약에 처분을 한다면 한 500m 밑에다가 이렇게 처분을 하면 되는데 처분하고 나서 거기를 폐쇄하고 나면 네. 그날부로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후대에 부담을 줄 그럴 계제도 아니고요. 처분하고 난 뒤에 지상에 영향을 줄 일은 없습니다. 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네. 평가를 해도 네. 영향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양이 나오는 거죠. 그럼 생각했던 것보다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좀 뭐 이용한 이후에도 그렇고 이용할 때도 그렇고 안전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는 예, 거군요. 핀란드에서는 네. 평가를 해봤더니 네. 뭐 최악의 경우에 네. 지상에 사는 사람이 1년에
바나나 한 개 정도 먹었을 때 피폭량 정도를 최악의 경우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평가되죠.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만 40년 정도를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을 해왔으니까 그동안에 축적된 결과적인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고리원전 지금 2호기 지난달 초에 가동을 멈췄잖아요. 네. 이게 수명이 다해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설계 수명. 네, 설계 수명. 네. 그러면 이게 설계 수명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수명의 차이가 있는 건지, 고리원전 2호기도 다시 운영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수명이라는 단어가 주는 혼동인데요. 네. 설계 수명하고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수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설계 수명이 나온 이유는 네. 뭐냐면 원래 이제 미국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 네. 최초 운전 허가 기간이 설계 수명이에요. 네.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사업을 할 때 이 사람한테 사업권을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은 네. 그 다음 사업을 할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독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40년만 하시오. 최대로 해도 40년만 하시오. 네. 그러면은 이제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40년 동안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분석을 합니다. 네. 그때 그 40년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설계 수명 40년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인허가 수명이네요. 예, 그래서 네. 받아요. 네. 그다음에 그럼 40년 하고 땡이냐? 사실 물리적인 수명은 80년, 100년 정도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더 쓰고 싶습니다. 네. 그럴 땐 20년을 더 줘요. 네. 미국에서는. 네. 그러면 또 인허가 기간 20년이 또 새로 생기는 네. 거죠. 그렇게 면허 갱신을 하는 방식이고 우리는 40년 한 뒤에 혹은 뭐 30년도 있고 60년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독점 이슈가 미국과 같은 그런 이슈가 아니기 네. 때문에 뭐 최초에 그냥 운영 허가 기간을 40년도 주고 60년도 주는데요. 그 다음에는 뭐 한 10년마다 허가를 갱신을 네. 해라.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80년 운영 허가까지는 이미 발급이 된 원전들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최대로 운영되고 있는 원전이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제 운영은 4, 50년 이렇게 넘어간 네. 것들이 이제 꽤 있고요. 네. 인허가 받은 거는 80년까지 할 수 있게 네. 말하자면 설계 수명 80년이죠. 네. 뭐 그런 원전들이 이제 꽤 이제 생겨나고 있고 네. 이제 대부분의 원전이 그렇게 할 거라고 좀 전망되고요. 네. 그 이후에 100년을 20년 다음 100년이지 네. 않습니까? 100년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좀 80년 정도 해보고 네. 또 100년을 또 나중에 또 하자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한 번 지어서 100년까지도 쓸 수 있는 예, 그게 거네요. 뭐 제가 네. 볼 때는 사실상의 네. 우리가 생각하는 네. 수명과 가장 가까운 네. 숫자고 40년 40년은 절반도 아직 안 되는 정도 그렇네요. 숫자죠. 근데 고려원전 2호기는 어쨌든 멈췄잖아요. 그 멈춘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멈춘 겁니까? 아니면 허가가 나지 않은 겁니까? 허가 기간이 네, 40년이었기 네. 때문에 이제 그게 끝났거든요. 네. 끝나서 10년을 허가를 갱신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계속 운전이라고 네. 하는데요. 그걸 뭐 계속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가 필요하니까 그 기간 동안 서 있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임시 면허를 줍니다. 네. 인허가 끝날 때까지는 네. 그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면 네. 임시 면허를 주는데 우리는 사실 뭐 정부의 사실상 책임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세웠죠. 운영이 돼도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 멈춰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예. 네. 그러면 지금 한수원에서 그 운영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2025년에 재가동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심사 절차가 그 정도의 시간이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네, 한 2년 정도 네. 걸리는데 원서를 네. 좀 일찍 낼 수 있게 네. 해줬으면은 이렇진 않겠죠. 네. 그런데 5년 동안 원서를 못 내게 이제 해놨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 이제서야 상황입니다. 낸 네, 거군요. 그러면 이제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미국에 이미 네. 고리 2호기보다 네. 선배 원전들이 이미 80년을 이제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0년, 네. 20년, 30년 더 쓰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나요? 그 안에서 이렇게 멈췄을 때는, 그러니까 5년 정도 전에 원서를 낼 수 있게 해줬으면 지금 계속 운영이 됐을 거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원서를 못 내게 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뭐 아니면 좀 안에서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오래 썼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 원서를 못 내게 한 건 탈원전 정책이 네. 이제 그러했기 때문에 네. 못 낸 거고요. 네. 왜냐면 오래 쓰면은 이게 점점 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지 않냐. 사실은 반대인데요. 초기에 막 지어가지고 네. 새 원전을 운영하다 보면은 생각지 못했던 이런저런 뭐 트러블들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은 초기에는 그런 일들이 이제 뭐 가다가 서고 하는 게 좀 있는데 이거를 잘 튜닝을 해놓고 나면 몇 년 지나면은 이제 쭉 잘 가는 거죠. 지금은 그 단계예요. 네. 사실 초보 운전이었다면 지금은 뭐랄까 모범 운전에 가까운. 그러니까 길이 잘 들어있는 상태인 예. 거군요. 그리고 뭐 부품들 중에는 수명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새 걸로 갈아 넣으면 네. 되는 거거든요. 네. 자동차 바퀴처럼 네. 뭐 따랐으면은 새 걸로 바꿔 놓으면 새 바퀴가 되고 이제 차가 잘 갈 수 있듯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라 네. 40년이라는 건 사실 갈아 넣을 수 있는 것들 갈아 넣고 가는 원전에 있어서 문제는 없고 갈아 넣을 수 없는 것들이 원전에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경납 건물, 네. 그다음에 그 안에 원자로 용기, 네. 원자로 그 쇳덩어리 있지 네. 않습니까? 그거 자체는 뭐 갈아 넣기가 사실상 뭐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네. 그럼 그거 수명이 사실상 물리적인 수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그 수명이 미국을 예로 들면 80년, 미니멈 80년. 네, 그리고 길게는 또 100년까지도 네네. 그 수명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지금 이 고려원전 2호기 말고도 3호기, 4호기도 내년과 후년에 멈추게 돼 있고 다른 이제 원전 2기, 그러니까 5기 정도가 향후 한 3, 4년 안에 좀 가동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고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한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우리 이제 계속 운전을 네.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10년 단위로 또 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짧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년 단위로 이렇게 주고 있는데 10년이 된 이유는 우리가 미국의 규제하고 유럽의 규제를 2개를 다 같이 써버리다가 보니까 네. 벌어진 건데요. 네. 미국처럼 한 20년 정도 해서 안전 투자도 하고 네. 제가 볼 때 안전을 위해서도 20년 주기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앞으로 내가 20년을 쓸 물건이다 그러면 20년에 맞게 투자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 7, 8년은 더 쓸 수 있는 게 있다. 그렇더라도 20년을 보고 갈아 넣을 수가 있고 네. 근데 뭐 짧게 본다 그러면은 이거를 7, 8년 쓸 줄 알았는데 잘하면 10년도 쓰겠다 그러면은 또 10년짜리로 하면 그냥 가겠죠. 네. 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은 20년 주기로 투자를 하도록 해서 네. 20년 동안 괜찮은지 평가해서 네. 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원자력에 대한 좀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교수님 나오신 덕분에 좀 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위험하다는 오해가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탄소 중립 시대로 가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징검다리 역할은 확실히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